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비 승무원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네, 제가 지난 5월에 특강을 진행했었죠. 서울에서 부산에서 이렇게 총 2곳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당시에 특강 시간이 조금 정해져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더 궁금한 좀 개인적인 이런 질문들을 제가 일일이 좀 다루지 못해서 정말 아쉬웠는데, 그때 받았던 Q&A들을 이번 영상에 전부 다 한번 담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개인적인 질문들도 있겠지만 아마 그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이 공통된 질문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재밌게 한번 봐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또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한 질문들이 있다면 제가 아래에 에스크 그 주소를 올려둘 테니까 거기에 자유롭게 여러분들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종종 Q&A 답변을 달아드리는 그 영상 촬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부터 쭉 한번 볼게요. 제가 뭐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도 있을 거고 좀 길게 설명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자, 기흉 수술이 2차례 있는데 혹시 취업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취업할 때 문제가 된다. 이건 아마 승무원이 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우선은 엑스레이 상으로 여러분들 기흉 수술을 했을 때는 흉터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아마 재검진을 아마 받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의사소견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사실 입사 취소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신체 검사에서 사실 걸릴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에어프레미아의 앞으로의 전망. 여러분들이 항공산업 이번에 보셔서 알겠지만 이 항공산업은 일단 확실한 건 외부의 영향을 꽤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제가 뭐 미래를 예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그냥 취업준비생, 이 회사원으로서 한번 본다면 에어프레미아의 전망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새로 시작하는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리스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일기 승무원으로 들어가면 해야 할 일도 많고 책임감도 많아서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인사평가 잘 받는다면 그 높은 위치에 갈 수 있습니다. 사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최소 뭐 매니저는 당연히 할 거고요. 팀장, 뭐 파트장, 임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기 승무원들은 꽤 좀 스펙도 좋고 똑똑한 사람들 많이 뽑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망은 좋을 거다. 항공산업에서 전망은 좀 지켜보자. 여자보다 남자 학벌을 많이 본다라는 카더라가 있는데 항공사 남자 학벌 많이 보는지 FSC보다 LCC에서 더 많이 보는가요? 자, 일단은 학벌을 더 많이 본다? 저는 일단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 학벌이 뭐 서울의 좋은 상위권 학교이냐 뭐 하위권 학교이냐 이런 차이는 아닌 것 같고, 결국에는 좀 2년제이냐 4년제이냐 이런 부분을 좀 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FSC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학벌이 다양합니다. 뭐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뭐 항공과 4년제 출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정말 좋은 학교부터 저기 지방에 정말 처음 들어보는 학교 출신들도 스튜어드 많습니다. 그래서 뭐 FSC, LCC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경우의 수의 차이인 것 같고, 아무래도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학점은행제 출신도 있고 또 전문대 출신,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미용과, 2년제 미용과에서 대한항공 들어간 친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학벌을 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또한 여승무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케이스가 다양해서 오는 그런 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우선 뭐 학벌이 고민이다라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2년제 출신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뭐 남승무원 대한항공 출신 2년제 정말 많으니까 여러분들 우선 나의 스펙 실력을 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에어프레미아 4차 면접 일단 뭐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일반 면접처럼 진행이 되고 있고 굉장히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 재학생 같은 경우에도 총 12명이 합격을 했는데 그중에서 1명이 다른 대기업에 먼저 최종 합격을 해버려가지고 11명이 최종 면접 보고 있습니다. 승무직 같은 경우에는 여객 서비스 3명이고요. 그래서 뭐 준비한 대로 그냥 편안하게 면접을 보고 있는 중인데 저도 굉장히 그 결과가 기대가 되네요. 수업 대구는 안 해주시나요? 대구까지 제가 가기가 조금 어려워서 부산에서 수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키가 150대 후반이어도 객실 승무원 가능할까요? 지상직 승무원 같이 준비를 해야 할까요? 저는 굳이 한계를 정해놓을 필요가 있나 싶어요. 내가 케이스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우선 지금까지 재학생 중에서는 160 학생이 제주항공 최종 합격한 케이스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 학생 중에 150대 후반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에어프레미아 최종 면접 보고 있거든요. 꼭 최종 합격시켜서 새로운 케이스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 케이스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합격 제자분 중에 학점이 많은 낮은 분들 있나요? 최저 학점 2.56까지 있어 봤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갔는데요. 우선은 뭐 학점이 낮다 하더라도 다른 스펙적인 부분 그리고 면접 실력 굉장히 좋았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채울 수 있는, 내가 상쇄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의 필살기가 있다면 저는 괜찮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대학교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분들은 학점 신경 쓰세요. 평생 갑니다, 여러분. 평생 꼬리표. 답변은 소신 있고 정직한 답변 좋을까요? 아니면 무난하되 제 스토리 담으면 되는 걸까요? 이런 걸 왜 정하나요, 여러분? 그냥 솔직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에게 좀 집중이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말을 하는 사람이 하고 싶은 말과 듣는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포함하되 그 말이 그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연습을 많이 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학교를 다니다 학은제 준비하는 것이 아닌 처음부터 학은제였고 4년제 학위로 수료 완료한 상태입니다. 네, 우선은 전혀 문제가 없죠. 학위가 있으니까 지원 자격에 문제가 안 되니까. 그리고 요즘 학은제에서도 합격자가 꽤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케이스가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학은제는 조금 차별화된다라는 그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게 바로 뭐 스펙과 면접 실력이겠죠. 결국에는 여러분들 뭐 사람 됨됨이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보여지는 거. 자, 우선 뭐 굉장히 길어요. 사회 경력이 부족하고 정규직 경력이 없다. 이게 뭐 승무원 준비 병행할까 싸우면서, 자,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영상 올렸죠. 오른쪽에 카드 올려보겠습니다. 이쪽인지 모르겠는데 올려둘 테니까 플랜 A, B, 플랜 1, 제로에 대한 영상 한번 꼭 보시면 아마 충분히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건 도움이 되는 경력 경험은 베리굿. 그냥 돈만 벌고 내 이 땀과 피, 열정 이런 걸 뺏어가는 그런 일이라면 저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면접관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활동 아르바이트. 일단 전문적인 이런 매뉴얼이나 여러분들 어떤 그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경력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라도 무언가 스타벅스, 그리고 그냥 이름도 모르는 개인 카페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뭐 정말 패밀리 전문 레스토랑, 호텔에 있는 정말 뭐 유명한 뭐 식당,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어찌됐든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고 이 서비스 기대치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도 잘 하리라라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런 서비스 아르바이트 쪽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전공 경력을 살린 그 경험도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합니다. 실제로 제 학생 중에 패션 디자인 학과 나오고 패션 회사에서 10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그만두고 3사 합격했죠. 그 친구 서비스 아르바이트 경험 제로입니다. 저도 제로입니다. 저도 투자회사에서 근무했던 경력 이력 말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자, 항공사 남승무원에게 기대하는 점, 저는 그 분위기를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매력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자들도 많고 하다 보기 때문에 남승무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싹싹하고 착하고 좀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이런 좀 든든한 그런 이 모든 팀원들과 승객들의 보좌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근데 굉장히 좀 함께 있으면 기분 좋고 따뜻한 그런 사람, 유들유들한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나 생각해요. 꾸준히 다양한 알바 경험 많다. 서류 제출할 거 없다.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답변에 녹이는 거 말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증빙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증빙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일단 6개월 이상 되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M자 탈모가 있어서 머리 까면 나이 들어 보이는데 머리 심는 거 추천하시나요? 이거 사실 뭐 저는 M자 탈모가 없어서 모르는데 이게 되게 비싸대요. 근데 내가 여건이 되면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 좋다 생각합니다. 근데 또 비용이 너무 부담이 된다면 저는 좀 머리 스타일을 좀 다르게 해서 면접을 보러 가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런데 좀 긴 시간 봤을 때 내가 여유가 된다면 추천. 채용 시기가 늦을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 직업을 갖는다면 이력서에 도움이 될 직업,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하세요. 무언가 보여주기 위해서 직업을 갖는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매력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지금까지 쌓아온 부분과 경험이 잘 들어맞는 그런 부분으로 가세요. 여러분들 눈치 보면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현재 나이가 27인데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문제 안 됩니다. 3사 합격했던 친구 27살이었고 당시에, 그리고 정말 많은 합격생의 그 나이대가 27입니다.
빛나는 나이이고 꽃 같은 나이입니다, 여러분. 가장 여러분들이 절실할 수 있는 나이고요. 그런데 아무런 경력 경험이 없는 건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경력 경험은 쌓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게 다양할 필요, 너무 많을 필요 없고 핵심적인 부분만 있으면 돼요. 나이가 30살인데 젊은 친구들보다 어필할 만한 거, 경험과 연륜에서 오는 이런 센스죠, 여러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 값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내가 30살, 32살, 33살 중요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내가 그 나이만큼, 그 세월만큼 남들보다 가진 게 그 이상이다라고 하면 그 나이를 채워주는 값이 되면서 여러분들은 가치가 있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나이가 절대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테디쌤만의 항공사 합격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일반 준비생들과는 차별화된 준비 정도였다 생각합니다. 저는 뭔가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 안 했고, 이 정도까지 해야 하나? 승무원을 하는데 이 정도까지의 노력이 필요하나? 저는 약간 이런 마인드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죽기 직전까지 면접 준비했고, 정말 뭐 내가 남들에게 하고 깜짝 놀랄 정도로 스펙을 많이 쌓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언가 한계를 정하지 않고 그냥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힘들어 죽겠다라고 할 정도로 준비했던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합격의 포인트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에어부삽 실무 면접 때 말투가 원래 그런가요? 라는 거.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가짜처럼 말하는 거죠. 네, 저는 지원자 땡땡땡입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뭐 로봇이에요, 여러분들? 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편하게 이야기하는데 목소리에서 힘이 있고 전달력이 있고 감동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한 거지.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원자 땡땡땡입니다. 이런 것만큼은 정말 자신 있습니다. 이런 거 가식적인 멘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투 표현, 자연스러움이 최고의 예술이자 최고의 감동이다. 자, 예체능 전공하다 승무원 꿈을 갖게 됐는데 좀 길어요. 낮지도 높지도 않은 토익 토스, 낮지도 높지도 않은 토익 토스를 갖고 있다면 높은 토익 토스로 만드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걸 만들고 나서 제2 외국어를 하는 겁니다. 제2 외국어란 말 그대로 제2 외국어예요. 여러분들, 영어가 제1 외국어는 아니죠.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게, 내가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게 첫 번째 외국어입니다. 제2 외국어는 그 다음이라는 거죠. 내가 중국에서 오래 살았다. 첫 번째 외국어 중국어인 겁니다. 그리고 제2 외국어가 영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잘할 수 있는 거 먼저 하세요. 그리고 끌어올리고 나서 두 번째로 채워넣는 게 제2 외국어다. 그 개념부터 잡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잠잠해진 외항사 채용, 구조조정 열심히 되고 있죠. 그리고 무언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어요. 코로나 사태에는 해결되는 시점은 아무래도 약이 개발되거나 백신이 개발되는 시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너무 불안해하기보다는 좀 그 기회를 기다리면서 준비된 자세로 기다리는 게 중요할 것 같고, 한국항공사 승무원으로 근무하면 좋은 거, 일단은 여러분들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 내 땅, 내 고장에서 일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알아요, 여러분들? 제가 투자회사에서 호주에서 근무할 때도 무언가 되게 좋은 직장이고 월급도 좋았고 처우도 좋았는데 외로웠어요. 그냥 향수병 너무 커요. 그게 어느 순간 시점에 다다르면 견디지 못한 시점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 항공사에서 커리어를 쌓길 추천합니다. 뭐 짧게 외항사는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외국 체질이다. 뭐 그러면 추천. 올해 채용을 진행하는 항공사 많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많진 않겠죠. 하지만 채용을 시작하게 되면 그 규모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조조정이 너무 많이 이루어졌고, 여러분들 비행이 정상화되면 그 인원은 이전에 있었던 그 인원만큼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인원을 채용하게 될 거예요. 토익, 토스, 오픽 취득한 상태라면 닥치는 대로 다른 아무 자격증을 준비 왜 해요, 여러분들? 닥치는 대로 아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뭐 내 실력에, 내 가치에 뭐가 도움이 돼요? 그냥 아무거나 그냥 이력서 적는 거죠. 아무 일이나 하는 거죠. 뭔가 연결이 돼야죠. 컴활, 언어 계열 이런 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하시고 아니면 차별화된 걸 하세요. 여러분들 컴활은 차별화되지 않잖아요. 누구나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관광통역사, 뭐 통번역 자격증 이런 거 내가 이유가 있어서 취득하면 괜찮아요. 이유가 있어서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돼요. 내가 예체능이면 예체능 쪽에 자격증 따는 거 괜찮습니다. 승무원과 꼭 연결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자체가 승무원이 되었을 때 플러스 알파가 되게끔 만들어 보시길 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답변에 큰 차별화 필요할까요? 저는 너무 차별화를 인위적으로 두려고 하면 그건 특이한 자기소개가 됩니다. 특이한 건 strange, 이상해지죠. 여러분들 그냥 공감을 잡아낼 수 있으면 그 굉장히 특별한, 스페셜한 자기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선을 잘 조절하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단발머리 그대로 사진 촬영이나 면접을 봐도 무관할까요? 네, 잘 어울린다면 당연히 괜찮습니다. 단발이든 쪽머리든 포니테일이든 본인과 가장 잘 어울리는, 가장 예뻐 보이는 그 헤어스타일로 가시길 추천합니다. 계속 도전하면 언젠간 붙을까요? 제가 확실한데 준비된 지원자가 계속 지원하면 반드시 됩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계속 지원한다면 허공에 그냥 하는 거죠. 여러분들 준비 없이 수능 공부 안 한다고 계속 수능 친다고 서울대 가나요? 준비된 지원자가 계속 지원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보면 찍은 게 두세 개 더 맞아서 서울대 가고 찍은 게 두세 개 더 틀려서 중경외시 이런 거 가는 거죠. 여러분들 결국엔 준비된 여러분들 그 기회가 많아지면 그 한 번에 확실한 기회 옵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에서 그 기회는 아무리 못해도 한 번은 이상 무조건 동등하게 갈 겁니다. 그 기회 잡는 사람, 못 잡는 사람이 실패와 성공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승무원 합격생들 승무원 합격 제자들 중에서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자격증, 이거는 저희 있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다 무난해요. 결국에는 그 사람이 굉장히 특별한 그 빛나 보이는 그 매력으로 합격하는 경우가 많죠. 특별한 자격증은 크게 없는데 이게 본인의 그런 단순히 자격증을 넣으면서 특별하게 보여지는 그런 매력을 만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컨설팅이 필요하고 스토리텔링이 필요하고 또 답변 속에서 많이 녹여내야겠죠. 아시아나항공 27살 합격 가능하고요. 매 기수마다 무조건 10%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들 중에서 한두 세 명까지는 27이 있고 28까지도 있었던 케이스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HDC가 만약에 인수하게 된다면 또 이야기가 확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번에 HDC 영업관리로 들어간 친구는 여학생이고 29살이었습니다. 승무원이 아니지만 나이가 꽤 있는데도 들어갈 수 있었죠. 자, 곧 졸업입니다. 승무원 준비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요? 잠깐 아르바이트 2개 스펙 올리기, 주 5일 스케줄 직장 구하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일을 하긴 해야 된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저는 일을 꼭 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런데 잠을 줄이세요. 잠을 많이 자고 피로 관리하면서 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부족한 만큼 우리 흙수저가 이 동수저, 은수저, 금수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이 피나는 고통이 필요하고 저는 여기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남들보다 2배, 3배 더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든 두 번째든 모두가 괜찮은데 확실한 건 면접 준비 스펙 2개를 다 잡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아르바이트 하시던 직장 가시던 전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본인의 의지에 달려 있어요. 학점이 상당히 낮은데 어학 자격증과 면접 실력으로 충분히 커버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저 이거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개개인마다 달라요.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이 준비됐느냐에 따라서 커버가 될까 안 될까. 여러분들 정말 유명한, 정말 전능한, 정말 대단한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여러분들 어떤 피부가 가더라도 커버가 되긴 될 건데 정말 심한 상태라면 그 현존하는 과학의 기술로 화장품으로는 커버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상황, 환경에 따라 본인이 어떤 처지인지 그리고 어떤 이런 커버가 되는 이런 실력을 갖추게 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솔직한 답변 어디까지 솔직해야 할까요? 엥? 응?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을 정도? 이런 거 나오지 않을 정도. 자, 그리고 나만의 스토리텔링 답변을 해도 남들과 비슷한 답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소재, 경험,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그걸 얼마나 상대에게 짧은 시간 내에 공감시키냐, 감동을 주냐가 특별해지는 거지 특별한 일을 해서 특별하게 감동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특별하려고 하면 특이해져요. 승무원을 꿈꾸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다양한 해외를 다니고 여행을 자주 갈 수 있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 직업인 것 같아서 저는 도전했고 그냥 그게 답니다. 주변에서 굉장히 승무원하면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이야기 정말 많이 해줬고 저도 자신이 있었어요. 공백기가 3년인 지금 채용이 안 뜨는데 포기하고 다른 직업? 네, 본인이 불안하다면 다른 직업 가면서 병행하는 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 제가 뭘 했어요? 병행이라는 거예요. 승무원이라는 꿈을 포기하지 않은 이상은 병행해주세요, 여러분. 본인만의 슬럼프 극복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저는 우울할 때, 힘들 때, 내 가치가 떨어져 보일 때는 그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듭니다. 면접 실력을 열심히 쌓았는데 자꾸 자존감 떨어지고 슬럼프 온다? 면접 보러 가세요. 가치를 인정받으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금 불안하다.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으로 한번 가치를 받아보세요. 자격증 도전해서 취득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본인이 그 인정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성과물을 만들어낸다면 그건 슬럼프가 아닌 여러분들의 기회로 연결될 겁니다. 슬럼프 자기가 만드는 거야. 슬럼프 본인이 빠지는 거예요. 주소가 부산으로 되어 있는데 에어 부산 지원시 플러스가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우선은 면접관 입장에서는 부산 지원자면 오래오래 다닐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부산 지원자를 뽑는 게 아닌 직원을 뽑는 겁니다. 뭐 지역 연구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함께 오래 갈 수 있는 지원자인 거를 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 서울의 지원자들이 항상 30% 이상 차지합니다. 최종 합격자 중에서. 어떤 질문을 받을까 답변에 대한 긴장보다 면접에 대한 압박, 평소 긴장을 많이 하면 지금부터 어떻게 그냥 맨날 연습하면 됩니다. 본인을 어떠한 떨리는 그 환경에 계속 밀어 넣으세요. 가족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그냥 길거리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냥 마음껏 하는 거야. 그냥 해보는 거예요. 자꾸 그 위기, 어려운 압박 환경 속에 본인을 밀어 넣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실력이 생깁니다. 분명히. 안녕하세요. 서류와 면접 준비에 있어서 남들과 다른 나만의 무언가를 면접관님께 강한 인상을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법이 있나요 혹시? 정말 무언가 꾸준하게 정말 열심히 했다는 걸 거기서 말하는 걸 넘어서 증명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열심히 한 지원자인데 이걸 여기서 보여주고 증명해주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 그런 게 아마 좀 필사기가 될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너무 이야기해주면 모두가 똑같이 따라할 거잖아요. 토익 점수가 잘 오르지 않아서 중국어로 전환해서 4급 따고 5급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익 600점 중반인데 중국어를 먼저 준비해도 될까요? 네, 저는 중국어 먼저 준비하고 자신감 얻고 토익으로 전환해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근데 확실한 건 토익 600점은 좀 오바다. 조금 올려보자. 그래도 750은 넘깁시다 우리 솔직히. 자, 면접관 대하듯 면접 보는 게 중요하다 하는데 떨리고 외운 답변 뱉어야는. 그런데 여러분 자신 있는 답변일수록 정말 그 외우지 않은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할 때 뭔가 답변을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보고 듣고 기억에 남는 걸 전달한다 생각하면 훨씬 더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경험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정말 객관적으로 대화하든 말하는지 그 평가를 꼭 좀 냉철하게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점이 서류 합불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여러분들. 근데 절대적이기보다는 어떻게 상대적일 수도 있는데 기회가 적어집니다. 학점이 높으면 어떤 기업이든 서류 합격률이 높습니다. 학점이 낮으면 어떤 기업이든 서류 합격률이 낮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이제 준비된 자가 잡느냐 안 잡느냐가 성공 실패 차이가 되겠죠. 자, 이번에 채용이 거의 나지 않을 걸로 예상하는데 휴학하는 게 더 좋을지 졸업을 바로 하는 게 좋을지. 휴학을 한다면 뭘 할 건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휴학을 하시고요. 졸업을 바로 한다면 바로 하고 뭘 할지 계획을 세우세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계획이 가장 중요하고 그걸 실천에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계획을 잡자마자 바로 실천에 옮기세요. 뭐라도 하게 된다면, 뭐라도 하고 있다면, 근데 그게 가치 있고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일이라면 반드시 여러분들 어떠한 선택을 하든 분명히 플러스 알파가 될 거예요. 계속되는 실탈, 임탈로 인한 자신감, 자존감 회복 방법. 이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실력으로 회복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잘한다, 오 잘한다, 정말 최고다 라는 칭찬 계속 들으면 그게 처음에는 위로가 되지만 그게 나중에는 내 자신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떨어지면 이건 다 사람들에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무엇을 하고 결과를 내고 인정을 받아야 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면접 준비를 할 때 스터디원들과 연습하는데 사투리 교정이 참 어렵다. 교정학원 다니기 어렵고 라디오나 뉴스 보면 도움된다고 하는데 자, 너무 딱딱하게 하는 거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네, 오늘 뉴스 속보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딱딱하게 말하는 걸 연습하고 나서 이걸 본인만의 어투로 인토네이션을 갖는 그 연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은 기상캐스터, 뉴스 따라 하시고요. 그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 내가 딱딱한 게 자연스럽게 된다면 그때 나만의 인토네이션을 만들기를 추천하고 나만의 인토네이션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귀를 많이 빌려서 여러분들 인정을 받으시면 여러분들만의 편안한 그 인토네이션 될 겁니다. 그리고 사투리 조금 써도 됩니다, 여러분. 제 합격생 중에서 최종 면접에서 사장님이 누구누구씨 편하게 사투리 써도 됩니다 라고 해서 네 감사합니다 하고 면접 봐서 최종 합격한 친구 있습니다. 사투리 좀 썼거든요. 저도 사투리 써서 합격했어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씁니다. 저도. 스튜어드 합격을 위한 합격 비결 딱 두 가지.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 이거를 면접 시간 내에 보여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듣기에 뿐만 아니라 보기에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믿음까지 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자, 제 큰 고민은 공백기입니다. 졸업식이 중요하다. 다이렉트 졸업해서 1년이 넘고 내년이면 2년이네요. 해놓은 게 없어서 자신감이 떨어지겠다. 취업에 있어서 공백기 극복 가능할까요? 제 학생 중에서 6년 동안 카페 아르바이트만 했던 친구가 있어요. 2년제 항공과 졸업하고 6년 공백기. 이 승무원에 있어서는 공백기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들 공백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놀았다 생각하거든요. 논 건 불변이잖아요. 근데 스펙이 확실하게 갖춰져 있으면 스펙 올렸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백기는 분명히 그 어떤 것도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만들어내는 그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이 질문을 하신 분은 그 공백기를 변명이라도 할 수 있게 무언가 만들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6년 공백기, 그 카페 아르바이트만 하고 합격한 친구는 정말 면접 열심히 했습니다. 면접 실력이 정말 좋았어요. 그냥 엄마 아빠 미소 짓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준비하는 것이 도움된다고 하는데, 이건 뭐 차이가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서울이든 부산이든 누구와 함께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하지 지역이 뭐가 중요할까요? 저는 그냥 부산에서 준비했었습니다. 면접에 들어오는 순간 3초 안에 합격, 불합격 나뉜다. 합격, 불합격이 나뉠 만큼 큰 영향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3초의 호감이 3초 이후에 비호감으로 전환이 되면 충분히 탈락할 수도 있고요. 3초 안의 비호감이 3초 이후에 호감으로 바뀌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들 이력서, 면접, 그리고 보여지는 그 이미지, 그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결정되기 때문에 3초의 좋은 인상이 3초 후에도 좋은 인상으로 연결된다면 확실히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자, 목소리도 첫인상의 중요한 부분, 이거 당연하죠, 여러분들. 목소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만드는 목소리가 아닌 듣기 편안한 목소리가 좋고요. 그리고 너무 여러분들 목에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원자 땡땡땡입니다, 이거는 별로예요. 제가 너무 예쁘게 힘이 없어 보이고 뭐랄까요, 그냥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땡땡땡입니다. 볼륨은 똑같은데 내가 호흡을 해서 이렇게 좀 배로 소리를 내는 건 분명히 전달력에 차이가 있고 이미지, 신뢰감, 느낌, 분위기 다 차이가 있습니다. 학점이 낮은데 토익 700점대인데 중국어 말고 토익 점수 더 올려야 될까요? 이거 물어볼 시간에 올리세요. 올려야 합니다. HSK 5급, 6급 딸 거 아니면 먼저 올리세요. 현재 대학교 4학년 1학기 재학 중입니다. 답변 준비. 면접 준비는 최소 6개월. 정말 속성을 한다 3개월. 6개월은 해야 실력이 생기고요. 보통 1년 정도 하면 어느 정도 경지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거 결국에는 이 회사 합격을 위해서가 아닌 여러분들 오랜 시간 인생을 두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 면접 준비는 좀 제대로 해두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이렇게 거의 30분 가까이 제가 떠들었는데, 그래도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정말 있는 그대로 아낌없이 보여드리려, 전달하려 노력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질문들을 앞으로 많이 해주시면 제가 주기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Q&A 영상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지난 5월에 저와 함께 특강을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취업 꽃길을 위해서 좋은 특강들 한번 많이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